안녕하세요. 고비사의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좀 대중 매체 노출이 많아가지고 좀 피로감이 쌓여서 제가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A16Z라는 그 크립토 벤처 펀드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리포트를 내용을 공유드리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이제 헤드라인 트레이더 같은 접근 방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그런 단기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서 투자를 하는 투자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크립토 벤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업계를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리포트를 소개를 하게 됐고요. 이 리포트를 발간한 A16Z 크립토라는 이 벤처 펀드는 아주 이 크립토계에서는 블루칩 중에 블루칩인 벤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벤처 펀드의 크립토 전문 파트인 거고요. 크립토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만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 3개 펀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만 한 3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몇 가지 제가 흥미로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리포트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웹3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3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연초부터 계속 화두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존 인터넷에서는 개인이 뭔가를 소유한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가져다준 혁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희소성 구현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소유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제3의 어떤 중개인이나 업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코인이나 토큰 같은 가상자산인 거고요. 그리고 NFT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인터넷상에서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공되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의 가치가 축적되는 대상이 기존에는 빅테크 위주였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이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7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를 아주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10페이지인데 프라이스 이노베이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느냐면은, 가상자산의 업계를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가격은 맨날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붐버스트 사이클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업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질서가 없고 투기 세력만 잔뜩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가 쉽죠.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질서 있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편란한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가격 움직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제공하고 교환하고 다듬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그런 게 모든 게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뭐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서 꾸준하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격 사이클이나 뭐 금리 사이클이나 경기의 뭐 성장이나 침체 이런 거 상관없이 개발자들이 꾸준히 항상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계의 밸류 드라이버인 거고, 이거를 잘 표현한 슬라이드가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커미트라고 그러죠.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새롭게 코딩을 이제 기여하는 거를 쭉 트래킹을 하는 뭐 기덥이라든지
롤랍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를 빌려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차트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론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개발이나 뭔가를 만들고 있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사람들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뭐 나스닥이 팔리면은 비트코인도 팔리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 밸류 드라이버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성장은 기존 제도권 자산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롤랍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롤랍이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가 있는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보다 한층 위에서 레이어 2에서 제공되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롤랍이 굉장히 많이 2021년 이후로 많이 어댑션이 일어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보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들인데 사용자들의 활동량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TVL입니다. Total Value Locked라는 이제 그런 지표인데 예치된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롤랍 상에서 많은 지금 자금들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크립토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슬라이드는 이제 디파이와 관련된 건데 25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디파이가 왜 필요한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라는 걸 나타내는 슬라이드인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인구는 진짜 극히 일부인 거고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거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만 해도 15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5억 되는 인구 중에서 5억 정도는 인터넷이 있고 15억 정도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유용한 그 통신 장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장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크게 기술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디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 2년간 이제 디파이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년 사이에 예치된 자금이 거의 0에서 지금 현재 10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냐, 그건 이제 28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아니면은 랜딩 앤 바로잉, 예대 서비스인 거죠.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이제 현재 디파이의 사용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디파이 예치된 자산을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예치된 자산과 비교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디파이가 한 31번째의 은행과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어떤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US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US 달러를 기존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뭔가 많이 복잡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은 거죠.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국경을 넘는 거래를 할 때는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낙후된 시스템이다 보니 많이 불편한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뭐 마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는 US 달러와 같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이 부각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뭐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기존 제도권의 그 통화량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S 달러의 M1 통화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1%도 안 되는 수준. 그래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 뭔가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전체 제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NFT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상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39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인데, 여기를 보면은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로 생성되는 매출을 100% 다 가져가고 있죠. 전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인 경우는 일부 공유를 하지만은 한 45%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시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FT에 관해서는 오픈시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그런 인터넷 플랫폼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NFT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NFT가 가져다주는 그런 장점은 사용자당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크리에이터 1인당의 그 수익 기준으로 보면은 더욱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터들한테 한 $1 billion, 10억 달러 정도의 그 매출을 공유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유저 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1인당 유저가 가져가는 걸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10센트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거의 뭐 장난하냐는 수준의 그런 공유 방식인데, 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거 보면은 뭐 이거보다는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크리에이터 1인당 가져가는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작은 액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NFT 상에서 구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으로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한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또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44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게임 업계랑 음반 업계가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그 산업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간략한 도표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게임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반면에, 음반 업계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그 음반 회사들이나 음원을 소유하고 있던 레이블 회사들이 계속 뭐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걸로 자기네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자꾸 유지시키려는 그런 대응 방식을 했었죠. 그 결과 음반 업계의 매출은 계속 침체의 길을 지금 몇십 년째 맞고 있다는 이런 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의 기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NFT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계가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게임 업계인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게임 업계에서 어떤 큰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어떤 웹3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너무나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상품이 나오게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인터넷의 과거 수십 년간의 성장 속도와 지금의 그 웹3 관련된 네트워크의 성장 속도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거를 이제 종합하는 슬라이드가 마지막 55페이지에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의하면은 일단 앞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 외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되는 L2 네트워크 상에서 많은 상품들이 출시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NFT가 앞으로 많이 출시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웹3 게임, 뭐 게임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금년 이내에 또 많이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게임이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가 NFT 판매로 인해서 얻어들이는 수익들, 이게 아무래도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들어온 수익들은 곧바로 현금화하기보다는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자를 얻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파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오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모든 실험이 다 성공은 하지 않겠지만은
거기서 뭔가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오 분야에서도 또 많은 혁신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A16G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제 크립토 업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했고요.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뭐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업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는 것,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업사이드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모든 성장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자산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안정적인 자산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실패를 최소화하고 업사이드를 극대화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리포트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저희 디스크립션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